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역사상 믿을 수 없는 탈옥 사건 9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반응이 뜨거웠던 감옥을 주제로 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감옥에서 탈출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치실. 어떻게 치실만을 사용해서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방법 중 비첸초 크루치오는 가장 다른 것을 선택했습니다. 필사적이었거나 아마 감옥의 질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깜빵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철장을 치실로 잘랐습니다. 또리노에 있던 이 감옥은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피하는 것에 중점적으로 지어져 방어를 극대화시켰지만 내부 공사는 외부 공사에 비해 질이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에 치실을 이용해서 인내와 힘을 더해 쇠창살을 쓸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탈출한 지 몇 달 후 비첸초는 다시 붙잡혀 감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가족. 모든 영역에서 당신을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대릭이 한 것처럼 감옥에서 탈출하고 싶다 해도 말이죠. 이 비디오에서 대릭이 어머니와 통화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머니는 그에게 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뭔가를 말하는 순간 그는 보안 창문을 통해 도망쳐 차로 달려갔습니다. 경찰들은 그를 뒤쫓으려 했지만 아쉽게도 놓쳤습니다. 대릭은 간신히 탈출했지만 탈출했던 것처럼 숨는 것은 잘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도 못 되어 그는 다시 여자친구와 어머니와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사다리, 열쇠와 총. 탈옥수의 탈출 30분 후 형무소는 외벽에 구멍이 뚫려 있었고 죄수 3명이 실종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1995년 새해가 시작된 첫날이었고 연말을 맞이하여 노동자들이 파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없는 틈을 타 그들은 가까스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선 어떻게 그들이 탈출을 조작했는지가 가장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훌륭한 계획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결말로 끝났습니다. 3명의 탈옥수들은 사전에 탈출을 잘 계획했습니다. 사다리를 필요로 해서 점차적으로 감옥의 금속 작업장에서 탈옥 계획을 짰습니다. 그들은 사다리와 총과 마스터키를 매일 보면서 머릿속에서 탈출 계획을 짜고 재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가 된 탈출은 가장 간단했고 그들은 문을 열고 창살을 자르고 사다리를 가지고 벽을 기어 올랐지만 그들은 섬에 있는 것처럼 많이 나가 있지 않았습니다. 머지않아 곧 붙잡혔고 다시 수감되었습니다. 배에 헬리콥터 또는 비행기를 훔치려는 날도 있었지만 운도 없었고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가족 2부. 첫 번째 가족 편이 확실하지 않은 방법이었다면 이 경우는 감옥에서 가족이 당신을 도와야 할 경우에 대비해서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집안일을 하고 다음날 어머니가 구치소에 도착하고 당신을 데리고 밴을 타고 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서 산탄총으로 총을 쏘게 됩니다. 1995년 플로리다 에버글레이즈 교도소에서 죄수 제임스 싱클레어에게 벌어진 일입니다. 제임스는 감옥 생활 12년이 남았지만 그의 어머니는 더 이상 기다리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죄수들이 모두 마당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무런 생각 없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탈출할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2대의 밴이 도착했고 첫 번째 밴은 엽총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대는 그의 어머니가 제임스를 바로 데리고 가려고 몰고 온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이 그들을 체포하려다 아들과 엄마의 밴은 사고를 당했고 경찰은 그들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아들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정작 그 자신의 형량을 줄이려고 그녀의 아들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것은 진정 가족애인 것 같습니다. 헬기.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사람은 파스칼 페이에스로 탈옥의 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장갑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이를 소지한 경찰관 1명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파스칼은 많은 시간을 오래 기다리기 싫어서 해외에서 온 파트너의 도움으로 탈출을 계획했습니다. 이 파트너는 헬리콥터를 훔쳐서 감옥에 이륙하여 파스칼을 데리고 세계의 평온함을 모두 갖추어 탈출하였습니다. 2년 후 그는 동료 2명을 감옥에서 데려나가기 위해 같은 짓을 했지만 3주 후에 경찰은 그들을 발견하고 감금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에 다시 파스칼은 또 다른 훔친 헬리콥터를 가지고 감옥을 탈출했고 또다시 붙잡히는 굴레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현재 파스칼의 위치는 알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중국 킬러. 지금까지의 탈옥은 아무도 다치게 하지 않았지만 이 사건은 다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중국 감옥의 모습입니다. 교도관이 죄수들 1명을 동반하는 어느 순간 그 죄수가 주의를 딴 데로 돌렸다가 교도관의 목을 졸라 죽이고는 그의 옷을 입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탈옥했습니다. 그들은 도망치는 중에 2명의 경비원을 더 죽였습니다. 경비원들은 탈옥수를 찾기 위해 무엇도 필요로 하지 않고 체포하였습니다. 그 후 그를 더 이상 감옥에 보내지 않았을 뿐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탈리안 스타일 탈옥. 스펙타클한 면에서 헬리콥터 탈출을 능가하는 경우는 단 한 건입니다. 이것은 안토니오 페라라의 경우로 이 사람은 자신이 하지 않았던 나쁜 일이 뭔지 말하는 게 더 빨리 끝낼 수 있는 범죄자입니다. 그 범죄에서의 일생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페라라는 그가 20년형을 선고받았을 때 그 법안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 초 프레네스 교도소의 교도관들은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교도소 내부에서 3개의 다른 폭발음이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러 갔었을 때 그들은 경비원 복장을 한 6명의 무리가 경찰차를 타고 페라라를 끌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폭발물에 대해 많이 알고 있던 집단이었고 그들은 먼저 교도소 담장을 폭파하고 한 번 안으로 들어가 팝에서 발사하는 경비원들로부터 보호를 받자 수류탄 발사기를 사용하여 첫 번째 금속문을 열고 다음 문을 다시 폭발물로 열었습니다. 마침내 페라라의 문은 다이너마이트에 의해 스스로 열리게 되었는데 뇌물을 일찍이 받았던 경비원이 이를 보고 지나쳐줬지만 같은 그룹의 한 사람이 자백했고 페라라는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위대한 사기꾼. 프랭크 아바날레 이야기는 그의 탈출 때문이 아니라 그의 삶의 길 때문에 여운이 많이 남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약 250만 달러 상당의 사기죄로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 사기를 피하는 데 전념하는 회사의 이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나온 방법이 가장 우아한 방법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속인 프랭크는 붙잡혀 1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그는 자신의 재판을 위해 애틀란타로 이송되었지만 그와 함께 갔던 경비원은 재판을 하기 위한 모든 서류를 가져오는 것을 그만 잊고 말았습니다. 프랭크는 그것을 캐치하고 순간 경비원들에게 센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기 위해 자신이 검사원이라는 것을 인식시켰고 그에 대한 서류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가 하는 말을 모두 믿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동안은 감옥에서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류들이 도착하기 전에 떠나려면 이를 특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프랭크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관이라고 거짓말을 할 수 있게 눈속임을 도와주는 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이 탈출했지만 그는 잠시 FBI 요원으로 활동하다가 다시 붙잡혔습니다. 징역 4년 후 경찰 관계자들은 그와 합의를 보았는데 그가 사기 사건을 알아내기 위해 교도소에 협조하는 한 그들은 그의 형량을 낮춰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엘 차포. 탈옥 사건들 중에 가장 논란이 많은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엘 차포는 2011년 FBI에서 가장 높은 지명 수배자였습니다. 즉 간접적으로 1000명 이상을 죽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평소와 같이 그의 탈옥은 가장 간단하며 그의 힘이 매우 쉽게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탈출에서 몇몇 경비원들의 도움으로 그는 더러운 옷을 입은 채 차를 타고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에 그는 붙잡혔고 다시 탈출했습니다. 그는 극보안 감방에 갇혔지만 그 또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에서 우리는 그가 샤워하러 갔다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찰들이 그의 감방에 갔을 때 그들은 밖으로 나가는 터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게시물에서처럼 경찰은 2016년에 그를 다시 붙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는 감옥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그가 다시 탈출하기 전까지는요. 이번 영상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상 미모탑이었습니다.